오늘은 파트 7의 첫 번째 시간으로요. 주제문 찾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는데 주제문 찾기는 매달 파트 7에서 5문제에서 6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파트 7 같은 경우는 RC가 100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100문제 중에서 54문제가 독해 문제 파트 7으로 출제가 되고요. 그 중에서 매달 5문제에서 6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이 비중이 굉장히 높은 거기 때문에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접근해야 되는지 제가 단계별로 알려드릴 테니까요. 그 스킬을 우리가 배우기 전에 질문 유형부터 좀 알아야 되겠죠. 어떤 문제가 주제 찾기 문제인지 좀 파악을 하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요. 우선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어떤 문제가 주제 찾기 문제인지 한번 제가 예문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말 그대로요. 그러니까 주제를 물어보는 퀘스천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What is the main topic? 자, 이런 식으로요. 토픽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요. 이 아티클이 mainly discuss, 주로 토론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What about이 나오죠. 이 정보문이 이 글이 무엇에 관한 것입니까? 자, 이렇게 나오면요. 얘는 말 그대로 주제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주제를 파악하는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두 번째는 글의 목적을 물어보는 게 있는데 여기서도 그대로 나와요. What is the purpose? 이 기사문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그 다음 두 번째는 letter의 main purpose가 무엇입니까? 자, 이렇게 직접적으로 목적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런 것도 주제를 묻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글을 쓴 이유가 보이시죠? 그러니까 why written, 왜 글이 써졌습니까? why write, 왜 이 사람이 아티클을 썼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이유를 묻는 문제가 나오면요. 얘도 전부 다 주제를 묻는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제가 알려드리는 4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그 단계를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접근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나씩 제가 짚어드릴 텐데요. 제가 왜 4단계로 나눴냐면요. 그러니까 파트 7 같은 경우는 문제의 특성별로요. 뭐 다는 아니지만 앞부분에 나오는 문제가 있고 뒷부분에 나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별로 좀 성향이 있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위치가 눈에 좀 보이는 게 있다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근데 주제 찾기 같은 경우는 얘는 위치가 정해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긴 지문이 나왔을 때요. 제가 3단계로 한번 나눠볼게요. 3단계를 딱 나눴을 때 첫 번째 앞부분에 우리가 보통 주제를 생각하면 앞에 많이 나온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앞부분에도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 마지막 이 주제 찾기 단서는 다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거는 주제 찾기 할 때 한 군데를 집중적으로 읽으시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번 싹 스캔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 중간, 마지막 한번 읽으시면서 스캔하신 다음에요. 거기 나와 있는 단서들을 먼저 잡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요. 제가 4단계 중에서 첫 번째 단계는 앞부분에 나온 그 단서들을 제가 다 정리를 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당연히 중간에 나오는 단서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지막에 나오는 단서들이고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아무리 봐도 그 주제 찾기가 어려울 때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저기 좀 분포가 되는 것들과 그 다음에 어떤 문구를 보고 찾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요. 그거를 제가 분류가 안 되기 때문에 네 번째 단계를 제가 묶어놨기 때문에 제가 이 4가지 단계를 좀 하나씩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지금부터 스텝 1부터 하나씩 차례대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스텝 1을 보시면요. 말 그대로 앞부분에 나오는 것들이겠죠. 그러면요. 지금 제가 시간을 1분 정도 드릴게요. 여기 문제를 읽어보시면 What is the purpose of the email 나와 있죠. 자, 그러면요. 제가 1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요. 우선 앞부분을 집중적으로 읽어보시되 그래도 수업을 하는 거니까요. 끝까지 차례차례 하나씩 다 독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1분 정도 시간 드릴게요. 예, 그럼 같이 한번 독해를 해볼까요? 우선 첫 번째 줄을 보시면요. 이게 I'm writing to라는 단어가 보이시죠? 그러면요. 어떤 글을 쓸 때 특히 뭐 이메일이나 편지를 쓸 때요. 내가 글을 쓰는 목적을 나타낼 때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 I'm writing to 이런 식으로 글을 시작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메시지를 보낼 때 전화를 하잖아요. 특히 듣기 문제에서도 뭐 I'm calling to 자 이런 식으로
말을 트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제 그럴 때는 목적과 함께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 앞부분에 나오는 주제 단서는 I'm writing to를 잡으셔야 돼요. 자, I'm writing to 이 부분이 첫 번째 얘가 앞부분에 나오는 단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뒤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notify라는 단어가 있죠. 이 notify는 누구누구에게 알리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요. notify가 나오면 그냥 글의 주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거를 제가 좀 이따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요. 자, 앞부분을 한번 좀 읽어 볼 텐데, I'm writing. 자, 나는 글을 쓰고 있습니다. to는 뭐뭐하기 위해서죠. 그 다음에 뒤에 notify는 뜻이 뭐냐면, 공지하다, 알리다 이런 뜻이죠. 당신한테 알리는 건데요. 뒤에 나와 있는 relocation이 있는데, 그러니까 relocation을 얘는 뭐 재배치하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얘 동의어, 그냥 move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당신한테 이사를 알리는 거죠. 우리 회사의 이사가 6월 30일 날 이제 이루어질 거라는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글을 쓰는 거죠. 우선 주제는 나왔지만요. 끝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우리는 이사를 할 것입니다. 새로운 빌딩인데요. 자, located on 어디 위치된 빌딩인데 워터뷰 애비뉴에 위치된 빌딩이죠. 그 다음에 보드 오브 디렉터스가 나와 있는데 이 뜻이 뭐냐면요. 자, 얘는 이사회란 뜻이에요. 꼭 알아두세요. 얘는 이사회. 그러니까 얘들 보드 오브 디렉터스를 줄여가지고요. 그냥 한 단어로 그냥 더 보드라고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보드라는 말이 나오면 이사회라고 보시고요. 이사회는 made the final decision, 최종적인 결정을 했죠. after 후에, long discussion 하면 오랜 토론 후에 결정을 했고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being, 뭐뭐라는 거죠. 그러니까 near the city center, city center예요. near 가까이 있는 것이 help improve 하면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는 거죠. 우리의 productivity가 나와 있는데 얘는 생산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진짜로 뭐 생산하는 게 아니라요. 일의 효율성이나 뭐 생산성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디파트먼트 매니저로서요. 당신은 responsible for 책임이 있습니다. coordinating 그러니까 스케줄을 잡는 거죠. 당신의 디파트먼트 하면 부서잖아요. 당신 부서에 이사의 스케줄을 조율하는데 책임이 있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읽어봤으니까요. 우선 내용을 아셨으니까 앞부분만 요약을 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퀘스천을 보시면 What is the purpose가 나와 있는데 자, A부터 제가 하나씩 단어의 뜻을 알려드릴게요. To inquire about이 나와 있는데 inquire 하면 뜻이 뭐냐면 얘는 뭐뭐에 대해서 물어보다 자,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policies 하면 정책이죠. 새로운 정책에 대해서 물어보기 위해서 좀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 inform도 뭐냐면 얘도 알리다예요. 그러니까 뭐 공지하다 뭐 그런 뜻도 있지만요. 그냥 알리다 하나의 단어로 그냥 묶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location 하면 위치죠. 위치 이동. 그러니까 이사하는 거죠. 이사에 대해서 위치 이동에 대해서 알리기 위해서. 그 다음에 토론하는 건데요. 어떻게 직원들을 다룰 수 있는지에 관해서 토론하기 위해서죠. 그 다음에 ask for opinion 하면요. 어떤 의견에 대해서 묻는 거죠. relocation 하면 아까 말씀드린 move, 이사죠. 이사에 관한 의견이 아니죠. 자, 이미 결정된 거기 때문에 정답은 B를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우선 이렇게 답을 체크해 봤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스텝 1으로 앞부분에 나오는 첫 단락에 나오는 주제 찾기 단서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그러니까 글의 목적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글의 시작을 알리는 표현으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요. 우선 목적을 나타내는 뭐 I'm writing to 자 이런 식으로 아까 봤던 게 우선 눈에 보이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은 뭐뭐를 위한 것입니다. This is to 그 다음 세 번째는 in order to가 나오잖아요. in order to는 뭐뭐 하기 위해서 자 이런 뜻이기 때문에요. 여기 나와 있는 공통점 아시죠? 공통점은 전부 다 to가 나오죠. 뭐뭐 하기 위해서 글을 씁니다. 뭐뭐 하기 위해서 이제 투부정사를 좀 끼고 나올 때 요 세 가지 표현을 잘 좀 익혀두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게 나오면 되게 좀 생소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거나 뭐 기분이 안 좋거나 이런 감정이 나타나면 글의 주제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뭐가 있냐면요. I'm happy to. 자, 기쁜 감정이 나와 있죠. 자, 나는 뭐뭐해서 기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똑같아요. 이제 pleased 하면 기쁜, 나는 기쁩니다. 뭐뭐 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세 번째는 약간 반대의 표현이죠. 나는 뭐뭐해서 유감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사람이 좋고 나쁜 감정을 표현하는 이 표현이 나오면 얘가 주제구나, 이 부분을 생각을 하시고요. 잘 좀 읽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요. 이제 요청을 나타내는 게 있는데, 우선 요청 같은 경우는 얘는요. 이게 비즈니스 영어이기 때문에 남한테 부탁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보통 위에 나올까요? 보통 마지막에 나올까요? 맨 처음부터 막 요청은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요청 구문은 마지막에 나와요. 마지막에 나오지만 정말로 급한 일이 있죠. 정말 급하게 요청을 해야 될 때는 요청 구문이 앞에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첫 번째 내가 원하는 게 글의 주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고 내가 필요로 하는 게 글의 주제이기 때문에 앞부분에 I would like to가 나오죠. 자, 나는 뭐뭐를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거죠. I want하고 I need가 있는데 특히 요거를 우리가 되게 많이 놓치세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단서인데 want하고 need가 있는데 요게 나오면 글의 주제가 돼요. 근데 왜 우리가 놓치냐면 want하고 need는 이 단어가 너무나 평범한 단어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요거를 그냥 무심코 지나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want하고 need가 나오면 얘는 그러니까 글의 주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반드시 표시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요. 이제 주제가 되는 동사를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주제가 되는 동사는 뭐가 있냐면요. 제가 글의 특성에 따라서 요거를 좀 나눠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노티스가 나와 있는데요. 노티스는 공지문이죠. 그 다음에 아티클은 얘는 기사문이죠.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특징이 뭘까요? 그러니까 공지문하고 노티스하고 아티클의 특징은요. 얘네 목적은 남한테 알리는 게 목적이에요. 자, 알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남한테 빨리 알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노티스하고 아티클이 나오면 알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빨리 앞부분에 알리다라는 동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알리다라는 동사가 나오면 얘는 주제를 나타내는 동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옆에 나오는 제가 네 가지 단어를 적어놨죠. 그러니까 inform, 뭐 알리다, announce, notify, remind 이게 전부 다요. 뭐 상기시키다, 뭐 공지하다, 발표하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전부 다 그냥 하나를 퉁치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세하게 외우는 것도 괜찮지만요. 묶는 게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패러프레이징 대비를 하셔야 되니까요. 전부 다 알리다라는 동사로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inform, announce, notify, remind 이게 나오면 주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confirm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confirm은 제 뜻이 뭐냐면요. 얘는 재확인하다 이런 뜻이죠. 뭐뭐를 재확인하다 얘가 나와도요 글의 주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알리다 뭐 확인하는 게 나오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읽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구인 광고 초대장이 있는데 이것도 구인 광고는 사람을 찾는 거죠. 그 다음에 초대는 당연히 초대라는 거기 때문에 이 글의 특성에 충실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인 광고는 찾다라는 동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look for, 그 다음에 search for, seek, 그 다음에 초대장 같은 경우는 뭐 invite 같은 게 있겠죠. 이제 이런 게 나오면 전부 다 앞부분에 나오고요. 이 부분을 우리가 주제로 피해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인 광고가 나왔을 때 찾다, 초대하다, 초대장에 나왔을 때 초대하다 이 앞부분에 나온 동사 부분을 잘 읽어보시면요. 글의 주제 파악이 쉽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동사의 특성별로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우선 여기까지가 우선 스텝 1이었고요. 지금부터 이제 스텝 2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스텝 2는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글의 중간에 나오는 그 스킬들을 정리를 해 드릴 거니까요. 지금부터 같이 문제를 읽어보고 한번 문제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우선 퀘스천을 보시면요. while written 나와 있죠. 그러니까 왜 글이 써졌습니까? announcement 하면 공지문이잖아요. 이 공지문이 쓰여진 이유를 지금부터 좀 알아볼 건데요. 제가 1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그러면 한번 독해를 시작을 해볼게요.
우선 제목을 보시면요. UNL 브로드캐스팅은요. UNL 방송국의 어나운스먼트 공지사항이죠. 어, 첫 번째 줄을 보시면 UNL 브로드캐스팅은 would like to가 나오죠. 자,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가 원하는 게 글의 주제라고 말씀드렸으니까요. 이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UNL 브로드캐스팅은 would like to thank죠. 자, 이거는 감사해 하고 싶습니다. 뒤에 나와 있는 자, 얘는요, 자, for랑 연결된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누구한테 감사를 하냐면, 모든 talented musicians, 그 재능 있는 음악가들이죠. 그 음악가들을 난, rarely 하면 뭐냐면요, 얘는 거의 뭐뭐하지 않는, appear,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미디어에 거의 나타나지 않는, 그런 재능 있는 뮤지션들한테 감사라는 건데요. 이제 for에 연결이 되죠. 뭐에 대해서 감사를 하냐면요.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 거죠. 그 프로그램이란 슈퍼스타스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쇼는요, 그러니까 be supposed to가 나오는데요. 이 뜻을 좀 아셔야 돼요. 자, 얘는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과거형이니까요. 이 쇼는 12월 1일 날요. air 방송이 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앞에만 보시면 우리가 앞에만 보고 주제를 찾으면요. 뭐 감사하는 내용이 주제 같지만요. 항상 글의 주제를 찾을 때는 처음, 중간, 마지막을 다 읽어보셔야 돼요. 중간을 좀 읽어보시면요. 이제 however가 나오죠. 여기에 이제 표시하셨나요? however가 나오면 중간에 글의 반전을 나타내는 거죠. 지금껏 앞에 얘기했던 거는 그냥 인사말이었고요. 내가 하고 싶은 본격적인 내용이 지금부터 나온다는 표시죠. 그렇기 때문에 however 그러나 we are sorry. 자, 이거는 아까 배웠던 거죠. inform 그대로 나와 있죠. 우리는 유감입니다. 당신한테 알려주는 건데요. we have to postpone 나와 있죠. 우리는 연기를 해야 됩니다. 그 쇼를 1월 24일까지요. 많은 지원자들이 있었단 얘기죠. 그 쇼에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그래서 우리는 revamping이 나와 있는데요. revamping의 뜻이 뭐냐면, revamp의 뜻이 뭐냐면, 자, 얘는 뭐뭐를 개조하다 이런 뜻이에요. 첫 번째는 개조하다. 그다음 두 번째는요, 물건이 아니더라도요, 어떤 프로그램 같은 거를 개편하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개편하다, 손보다 이런 뜻이니까요. 여기서는 뒤에 걸로 갈게요. 우리는 revamping the show, 그 쇼를 다시 정비해야 돼요. 다시 개편해야 되는 거죠. 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포함해야 되고요. 그리고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는 거죠. 인터뷰를 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는 약간 이 프로그램 쇼를요, 좀 손을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뒷부분을 요약하시면요, 이 중간에 요약하면 이제 답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한번 답을 찾아볼까요? A를 보시면요, 그 컴퍼니 회사에 관한 디테일스 하면 세부 사항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이건 좀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B는요, 자, 이건 앞부분에 관한 요약이잖아요. 그 appreciation 하면 얘는 감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원자들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는 거는 앞부분에 관한 내용이니까 이거는 중요한 내용이 아니죠. 그냥 인사말일 뿐이죠. 그 다음에 C를 보시면요, 자,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데 딜레이가 된 쇼에 관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지원자들을 만나는 건데요. 자, 여기 나와 있는 in-person이라는 단어를 꼭 아셔야 돼요. 얘는 뭐 LCRC 다 많이 나오기 때문에요. in-person 하면 직접이란 뜻이기 때문에요. 지원자들을 직접 만나기 위해서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딜레이가 된 쇼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C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요, 지금부터 스텝 2 해가지고 중간에 나오는 것들을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중간에 나오는 거는 첫 번째,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반전을 나타내는 게 있는데, 반전을 나타내는 거는 세 가지가 있죠. 처음에 그러나 두 가지가 있죠. 자, however와 but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나와 있는 거는 불행히도가 나와 있죠. unfortunately가 나와 있는데, 요 세 개가 나오면 잘 보시고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특히 듣기 같은 경우에서도요.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자, 이렇게 나오면요. 이런 뭐 however나 but, unfortunately 뒤에 항상 여러 가지 중요한 단서들이 나오기 때문에요. 이런 게 나오면 잘 보고 잘 들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자, 앞에 내가 장황하게 좀 두서없이 설명했던 거를 요약해서 한 단어를 정리하는 게 있는데요. 그런 요약 정리의 개념으로 중간에
so나 therefore 같은 거를 좀 많이 써주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so는 그래서 뭐 그러므로 자 이런 식으로요. 중간에 뭐 반전이나 요약 정리를 나타내는 이 표현들이 나오면 잘 좀 읽어주셔야 돼요. 여기까지가 스텝 2였었고요. 지금부터 스텝 3를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스텝 3는 말 그대로요. 얘는 마지막에 나오는 단서들을 정리해 놓은 거기 때문에요. 지금부터 문제를 같이 읽어보고 한번 좀 스킬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퀘스천을 보시면요. 이 메시지가 what about이 나와 있죠. 자, 무엇에 관한 것입니까? 주제 찾기 문제이기 때문에요. 1분 드릴 테니까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같이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우선 마지막을 좀 읽어보셔도 괜찮지만요. 앞부분을 좀 읽어보시면서 제가 추론 스킬을 알려드릴 게 있으니까요. 우선 앞부분에 좀 읽어보고 그 다음에 스킬을 좀 배워본 다음에요. 그 다음에 답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줄 보시면요. 자, Thanks for visiting us. 오늘 우리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뒤에 마케팅 전략을 토론하기 위해서인데요. 앞으로 다가오는 우리의 프로덕트 제품 런칭에 관한 건데 it was productive 하면 얘는 생산적인 이런 뜻이죠. 뭐 효율적이었습니다. 이런 뜻인데요. 제가 밑에다 정리를 해놨죠. 자, 거기 사람의 만남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알려드릴 테니까요. 우선 사람의 만남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고 요거에 관한 좀 팁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구면하고 초면에 관한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사람이 뭐 만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만난 적이 없습니까? 자,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요. 구면하고 초면 문제가 나왔을 때 얘 같은 경우는요. 앞부분에서 우리가 다 파악을 하셔야 돼요. 구면, 초면 이거 문제가 나오면 그래 앞부분을 읽어보시고 문제를 푸셔야 되기 때문에요. 그거에 관한 제가 팁을 지금부터 좀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를 준비해 왔는데요. 우선 첫 번째 지문을 보시면, 자, 이거는 굉장히 쉬워요. 쉬운 거하고 어려운 게 있는데, 첫 번째 지문은, 이렇게 글이 시작이 되겠죠. 자, I'm writing, 나는 글을 쓰고 있습니다. regarding은 뭐뭐에 관하여 이런 뜻이죠. 얘는 about하고 똑같은데요. 제가 좀 이따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의 미팅인데요. 컨퍼런스에서 미팅을 한 건데, 언제 미팅을 한 거죠? last week라는 게 나와 있기 때문에요. 이거는 앞부분에 이렇게 글을 시작할 때 쓰는 거죠. 자, 그러면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얘는 구면일까요? 초면일까요? 얘는 이미 만났기 때문에요. 우리는 구면이라는 거를 좀 유출해내셔야 돼요. 이거는 굉장히 쉽죠. 그렇기 때문에, 구면이라는 그 표현이 어떻게, 그 선택지에 문제가 나오냐면요. 그들은 말한 적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they spoke to 서로 하면 each other. 예전에 하면 previously가 있는데요. previously 이런 식으로 항상 답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앞부분 읽어보시고 구면인 게 파악이 되시면 이거를 답을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밑에 나와 있는 거는 조금 어려운 걸 준비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지금 읽어볼 텐데 우선은 인터뷰가 나오죠. 자, 인터뷰에서요. CEO는 말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규정에 동의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 인터뷰의 그 주인공이 CEO죠. 인터뷰의 주인공이 CEO가 있고요. 만약에 제가 이 사람이 인터뷰를 했으면 만약에 저는 리포터란 얘기죠. 리포터나 아니면 기자겠죠. 그러면요. 리포터가 있으면요. 여기 나와 있는 주인공과 리포터와 주인공은 만난 적이 있을까요? 만난 적이 없을까요? 구면, 초면 이렇게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직접적으로 언급은 안 돼요. 언급은 안 되지만요. 이 문제가 어떻게 나왔었냐면 기사문으로 얘는 그냥 아예 제목이 인터뷰였었어요. 제목이 인터뷰. 자, 이렇게 딱 나오면요.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는요. 여기 나와 있는 주인공과 이 기자죠. 기자 리포터는 반드시 인터뷰를 서로 해야 돼요. 해야 되기 때문에 인터뷰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 두 사람은 초면일까요? 구면일까요? 예, 무조건 구면으로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어떻게 되냐면 they spoke to each other previously. 자, 이런 식으로 많이 유추하는 게 나오기 때문에요. 이거는 하나의 팁으로 알아주세요. 오늘 주제 찾기랑은 뭐 관련이 없긴 하지만요. 앞부분을 여러분 읽어보실 때 읽으시면서요. 이 사람이 구면인지 초면인지까지 한번 파악을 하시면 좀 어려운 추론 문제도 많이 풀 수 있으니까요. 그거 팁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요. 이제 다시 주제 찾기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자, 그럼 이제 밑에 부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밑에 부분을 보시면
내가 원하는 게 나오죠. 요청 구문은 보통 마지막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I would like to, 자, 나는 뭐뭐를 하고 싶습니다. 받는 건데 첫 번째 draft가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draft 하면 뭐냐면 얘는 초안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는 초안을 받고 싶습니다. 광고 초안인데요. 이러한 프로덕트 신제품과요. 패키지 디자인 컨셉을 다음 주 목요일까지 받고 싶어 하는 게 주제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읽어볼게요. 나는 당신한테 3개의 포토를 보내고요. 프로덕트 디멘션스가 나와 있는데, 그럼 디멘션스가 뜻이 뭐냐면요. 얘는 가로 세로 높이 치수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제품 규격 치수 아니면 그냥 규격이라고 볼게요. 규격 사이즈를 제가 드릴 테니까요. 만약에 당신이 퀘스천이 있다면요. 나한테 연락을 해주세요. 뒤에 익스텐션 나와 있는데 익스텐션 하면 내선으로 보시면 돼요. 자, 내선 203번으로 연락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답이 우리가 충분히 답을 추론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요. A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 A 보시면 첫 번째 Thank you letter 나와 있죠. 그러니까 그 오늘 미팅에 관한 감사의 편지 좀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프로덕트 런칭에 관한 드래프트 하면 초안이잖아요. 초안에 관한 요청이니까 답은 B로 가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요. 지금부터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것들을 제가 정리를 해드릴 텐데 마지막에 나오는 거는 보통 요청 구문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청 구문은 우리가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요청을 안 한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마지막에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상황 설명 끝나고 난 다음에 요청 구문이 나오기 때문에 요청 구문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주제예요. 내가 원하는 게 요청 구문이기 때문에 첫 번째 뭐 I'd like to, 그 다음에 절대 잊어먹지 말아야 되는 우리가 쉽게 지나치는 want하고 need, 그 다음에 해주실래요? 뭐가 있죠? 뭐 could you와 제발, 뭐 please 이런 것들을 잘 봐주시면 돼요. 우선 스텝 3를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텝 4로 넘어가 볼게요. 스텝 4는요. 자, 얘는 제가 왜 네 번째를 분류해 놨냐면요. 그러니까 처음, 중간, 마지막에 위치하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막 나오는 애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드릴 거고 앞부분만 읽어보고 찾을 수 있는 그 스킬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요. 지금부터 스텝 4를 한번 같이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퀘스천을 먼저 읽어보시면요. 그 프로페서가 what right? 이메일에서 무엇에 대해서 글을 썼습니까? 글의 주제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요. 지금부터 1분 드릴 테니까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예, 지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이 글을 읽으셨을 때요. 자, 맨 처음에요. 그러니까 여기부터 아마 읽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I'm sending this email. 자, 이렇게 하셔도 괜찮지만요. 이 앞부분에 나오는 특히 윗부분 있죠. 그러니까 위에부터 우리가 고득점을 가시려면 다 꼼꼼히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수신, 발신, 날짜죠. 날짜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한테 글을 쓰죠. 그러니까 수신자. 그러니까 맥클레인 교수님이 글을 쓰는 건데요. 날짜가 6월 30일이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re가 나와 있는데요. 이 re가 무슨 뜻일까요? 자,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제가 학생들한테 물어보면요. 거의 뭐 다 re는 reply의 약자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reply의 약자가 아니고 얘는요. regarding이라는 단어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제가 밑에 정리를 해놨는데요. 자, regarding 하면 뜻이 뭐냐면요. 얘는 뭐뭐에 관하여 about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re가 나오면 얘는 글의 주제를 나타내는 내용이구나, 요거를 좀 보시고요. 근데 re가 이 부분 있죠? 그러니까 re를 나타내는 이 부분이 완전히 100% 정보를 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거를 우리가 읽고 들어가면요. 그러니까 단서를 하나 우리가 좋은 걸 갖고 들어가는 거니까요. 주제 찾는 데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 반드시 좀 읽고 들어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read를 한번 읽어볼게요. 자, regarding 이 주제에 대해서 읽어보시면요. 첫 번째 new scholarship application 나와 있죠. scholarship 하면 장학금이잖아요. 장학금 지원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요. 지금부터 요거에 관한 내용이 어떻게 풀리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밑에 보시면요. I'm sending 나와 있죠. 나는 보내고 있습니다. 이 이메일을요. 왜 보내냐면 to inform, 알리는 거죠. 모든 학생들한테
새로운 requirement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requirement가 뭐냐면 뭐 요청 사항도 괜찮지만요. 자격 요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좀 더 부드럽게 해석이 되니까요. 자격 요건.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새로운 자격 요건인데요. 지원하기 위한 요건이죠. 뒤에 나와 있는 팀벌라인 스칼러십이죠. 이 장학금 제도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 요건에 대해서 알리기 위해서 글을 쓰는 건데요. 계속 읽어볼게요. 자, 이거는 lucrative가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 단어가 되게 많이 나와요. 얘가 사전적인 뜻이 뭐냐면요. 수익성이 높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수익성이 높은 이런 뜻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높은 장학금 하면 얘는 장학금 금액이 많다는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많은 장학금이기 때문에 그것은 도와줄 것입니다. 스쿨 페이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란 얘기죠. since는 여기서 때문에로 볼게요. many of you, 그러니까 당신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qualify for 하면요. 얘는 뭐뭐의 자격이 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뭐의 자격이 되다. 그것의 퀄리티, 그러니까 자격이 되는 거죠. 자격이 되기 때문에 나는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걸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한번 답을 찾아볼까요? 자, 그러면 A를 보시면요. 우선 to notify, 공지하기 위해서인데 학생들한테 어떤 걸 공지하는 거죠? 새로운 장학금이 나왔다는 걸 공지하는 거니까요. 퀘스천의 답은 A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요. 지금 제가 스텝 4를 한번 지금부터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요. re가 나와 있을 때는 이 부분을 좀 읽어보셔야 되고요. re는 뭐의 약자라는 거죠. regarding, 얘는 뭐뭐에 관한, about의 동의어라는 걸 좀 알아두시고요. 얘가 나오면 글의 주제, 저렇게 좋은 단서가 나왔으니까 이걸 잡고 읽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어떤 표현들이 있냐면요. 그냥 기타로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기타로 묶어놓은 거는 여기저기 많이 나오는 건데, 첫 번째 내가 알리고자 하는 내용이죠. 내가 알리고자 하는 게 이거니까요. 제발 이것만 알아주세요. 뭐가 있냐면 please be aware that, 제발 이것만은 알아주세요. 그 다음에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여기 있습니다. Here is, here are, 다음에 있습니다. The following is. 자, 이렇게 이런 문구가 나오면요. 잘 읽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금까지 스텝 1, 2, 3, 4를 다 설명을 해 드렸는데요. 그래도 내가 답을 못 찾겠다고 하면요. 글의 앞부분을 보고 우리가 약간 답을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글 앞부분을 읽어보시면요. 우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문장이 시작이 되죠. 뭐 이메일이나 뭐 레터를 쓰실 때요. 뭐 thanks for your email,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글을 시작을 하는데요. 이 앞부분을 읽고 우리가 좀 몇 가지를 추론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문구를 읽어봤을 때 내가 먼저 글을 쓴 걸까요? 아니면 네가 먼저 글을 쓴 걸까요? 그러니까 네가 먼저 글을 썼기 때문에 내가 당신한테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고 뭐 답장을 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부분에 네가 먼저 글을 썼다는 게 파악이 되면요. 만약에 아무리 봐도 주제를 못 찾을 때는 A, B, C, D 선택지예요. 이게 나오면 거의 다 정답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먼저 썼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뭐 하는 거죠? 당연히 답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respond to, 다 똑같은 말이죠. reply to, 대답하다 뭐가 있죠? answer가 나오면요. 답이 될 가능성이 정말로 높아요. 높기 때문에 이게 나왔을 때 반드시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읽어보시고 좀 선택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표현이 있는데 I'm sending this email, 이 이메일을 보내는 건데 in response to 하면 뭐뭐에 반응해서 당신의 inquiries가 나와 있잖아요. 당신의 질문에 내가 반응해서 보내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네가 먼저 쓴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알고 싶어하는 게 뭐냐면 order status가 나와 있는데 status는 주문 상태죠. 주문 상태에 관해서 당신 질문을요, 내가 반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대답하기 위해서 글을 쓰는 거니까요. 내가 당신한테 reply 하는 거지만 네가 원하는 걸 주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게 뭐냐면 당신한테 giving you 하고 있죠. 업데이트를 해주는 거예요. 첫 번째 업데이트. 두 번째가 뭐냐면요. 세부사항 details,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네가 원하는 정보, 인포메이션을 주는 거기 때문에요. 이런 게 나오면요, ABCD에 선택지 이런 게 나오면 답이 될 확률이 정말 높기 때문에 앞부분에 네가 먼저 글을 썼다는 게 파악이 되면 이런 게 나왔을 때 답을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더 알려드릴 게 있는데요. 사업 제안에 관련된 건데, 자, 우선 요걸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고 이제 제가 단어 하나를 정리를 해드릴 텐데요. 우선 이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켈리우드 잉크라는 회사는요, are looking for 찾고 있습니다. 하나의 회사를 찾고 있는데, which can take charge of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take charge of 하면요, 뭐뭐의 책임을 맡다, 이런 뜻이죠. 뭐뭐의 책임을 맡다. 뒤에 distributing이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distribute 하면 뭐 나눠주다, 분배하다 이렇게 해도 괜찮지만요. 자, distribute 하면 뭐뭐를 유통시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제품을요, 그러니까 싱가포르에서 그러니까 유통시켜 줄 수 있는 유통업자를 찾고 있는데, 우리는 came across 하면 우연히 뭐뭐하게 됐습니다. 하나의 기사를 접하게 된 거죠. 디테일링은 뜻이 뭐냐면요, 자세히 설명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explain 아시죠? 뭐뭐를 설명하다. explain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당신의 회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죠. 데일리 뉴스에서 오늘 접하게 된 거니까요. 이걸 가는 주제는 우리는 유통업자를 찾는데 당신과 좀 같이 일을 하고 싶다는 사업 제안을 하는 거니까요. 우선 이거를 다 읽고 우리가 답을 못 찾았던 이유는 뭐였었냐면 실전에 나왔을 때 이 단어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 solicit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이 solicit라는 단어의 뜻은요, 남한테 애원하다, 뭐 간청하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와 사업을 같이 하자고 상대방한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제안하고 부탁을 하는 거니까요. 여기 나와 있는 solicit는 남한테 부탁하다, 제안하다, 애원하다, 간청하다 이런 뜻이 있다는 걸 알아주시고요. 요게 나왔을 때 여러분들 잘 해석을 해서 답을 찾아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예로 뭐가 있었냐면요. 자선행사, 모금행사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선행사의 그 목적은 뭐냐면 사람을 돕기 위해서 자금을 모으는 거잖아요. 돈을 모으는 거기 때문에 그때도 상대방한테 그 도네이션을 요구하잖아요. 도네이션, 이 기부를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요. solicit donation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요, 우선 여기까지 제가 주제 찾기 스텝 4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